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부모이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이 늘 보고 싶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며,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행복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의 본능적인 바람일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자녀와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서운함이나 답답함이 관계를 짓누르기도 하죠. 자녀는 왜 부모에게서 멀어지려 할까요? 우리는 과연 자녀가 진정으로 늘 보고 싶어 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의 역할이 달라지는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자녀를 떠나게 만드는 부모 유형을 짚어보고, 이어서 성인이 된 자녀와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구체적이고 지혜로운 방법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디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왜 부모에게서 멀어질까요? 사랑하지만 때로는 부모의 특정한 모습이나 행동이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힘들게 만들곤 합니다. 지금부터 자녀가 부모로부터 떠나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3가지 유형의 부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비난하는 부모입니다. 이 유형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언어폭력, 비난, 비교, 깎아내리기를 일삼습니다. 넌 왜 그 모양이냐? 옆집 철수 좀 봐라. 넌 도대체 왜 그러니?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야.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시죠. 이런 말들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끊임없는 비난은 자녀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마치 날개를 꺾는 것처럼 자녀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며 결국 부모와의 대화나 만남을 회피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친절하고 교양 있으며 존경스러운 모습을 기대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기본적인 존중은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해 볼까요? 학창 시절 내내 부모님으로부터 넌 머리가 나쁘다, 성적도 그 모양이니 나중에 뭐가 되겠니?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란 미영 씨가 있습니다. 미영 씨는 성인이 되어서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늘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며 스스로를 무능력하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부모님과의 전화통화나 만남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죠. 혹시라도 또다시 비난의 말을 들을까 봐 늘 불안했던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가장 큰 지지자여야 하는데 이영 씨의 부모님은 반대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또 다른 사례로 결혼 후 자녀를 낳아 키우는 은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은주 씨의 어머니는 손주를 보러 올 때마다 내가 애를 그렇게 키우니까 애가 버릇이 없지.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무뚝뚝하니? 우리 사위는 안 그랬는데. 라며 은주 씨의 육아 방식이나 남편을 비난했습니다. 은주 씨는 매번 부모님 앞에서 남편과 자녀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지쳐갔고 결국 부모님과의 만남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비난은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관계의 금을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자녀를 한 명의 어른으로 대접하고 존중하며 비난의 말을 멈춰야 합니다. 자녀의 개성과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언어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 응원한다.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와 같은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이 자녀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자녀가 성공했을 때뿐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했어. 노력한 것만으로도 충분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진정한 지지자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착취하는 부모입니다. 이 유형은 자녀의 재정적, 시간적, 감정적 자원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당연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녀의 삶을 자신의 필요에 맞춰 통제하려 들고 마치 자녀가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듯 행동하죠. 이런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엄청난 부담감과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인 듯한 느낌을 주어 희생 강요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자녀의 독립성을 저해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상민 씨의 부모님은 끊임없이 상민 씨의 수입에 대해 묻고 돈을 빌리거나 요구했습니다. 친구들은 자녀한테 집도 받고 차도 받았다던데 엄마 이번에 명품 가방 하나 사야 하는데 내가 좀 보태줘. 아빠 회사 힘드니까 내가 생활비 좀 보태야지. 이런 말들은 상민 씨에게 늘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왔고 결국 상민 씨는 부모님과의 연락이 고통 문제로 연결될까 봐 두려워 연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돈을 자신의 노후 보장 수단처럼 여기는 부모의 태도는 자녀를 지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은지 씨의 경우입니다. 은지 씨의 어머니는 남편과의 불화,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 등 자신의 외로움이나 불만을 끊임없이 은지 씨에게 하소연하며 감정 쓰레기통처럼 여겼습니다. 엄마 없으면 누가 널 챙겨주겠니? 내가 내 옆에 없으면 엄마는 너무 외로워. 같은 말로 은지 씨의 독립을 방해했습니다. 은지 씨는 자신의 삶을 살기 어렵고 늘 부모님의 감정에 매몰되어 지쳐갔습니다. 모성애와 효도는 본능이 아닌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자녀의 독립된 삶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취하는 부모 유형에 해당한다면 부모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취미 생활을 만들거나 사회활동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이나 불만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의 독립을 존중하고 부모-자녀 관계를 상호적인 관계로 인식해야 합니다. 내 덕분에 행복하다라는 감사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더 큰 효도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엄살 심한 부모입니다. 이 유형의 부모님들은 만날 때마다 자신의 아픔이나 고통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자녀의 동정심을 끊임없이 유발하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녀에게 극심한 피로감과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부모를 환자로 인식하게 만들어 결국 자녀가 부모와의 만남 자체를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낳죠. 자녀는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과 동시에 내가 무엇을 해도 부모님은 계속 아프실 거야 라는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방문하는 지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훈 씨의 아버지는 지훈 씨가 올 때마다 아이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 발짝도 못 걷겠구나. 어제는 밤새 기침하느라 잠도 못 잤어 라며 과장된 몸짓과 표정으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지훈 씨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매번 반복되는 레퍼토리에 결국 아버지와 함께 외출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 또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실까 봐 한숨부터 쉬게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 어머니가 지병을 앓고 계신 혜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혜진 씨는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좋은 약이나 영양제를 사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매번 아이고 소용없다. 나는 안 된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니라며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혜진 씨는 어머니를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에 지쳤고 결국 어머니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이러한 태도는 자녀가 사랑으로 돌봐도 소용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합니다. 아프시더라도 견딜만하다. 노력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도움은 명확하게 요청하되 과도한 감정적 호소를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를 돌보고 건강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더 큰 안심을 줍니다. 부모님의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자녀가 멀어지는 이유를 알았으니 반대로 자녀와 진정으로 가까워지고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들을 함께 배워볼 시간입니다. 자녀는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엿한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과거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해와 내려놓음의 미학. 김경선 상담사 첫 번째 꿀팁은 바로 섭섭해하지 마세요입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가 전화나 문자를 자주 안 한다거나 명절에 찾아오지 않거나 기념일을 잘 챙기지 못할 때 크게 섭섭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전화 한 통이 없니? 엄마는 내가 보고 싶어 죽겠는데 와 같은 표현들이 자녀의 마음에 죄책감과 부담감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부모에게 속박당하는 느낌을 주어 결국 자녀가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녀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정말 바쁩니다. 직장 생활, 결혼, 육아, 친구 관계 등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녀가 바쁘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 딸, 바쁘게 잘 지내는구나, 기특하다.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직장인 민수 씨는 야근이 잦아 부모님께 매일 전화드리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왜 전화 안 하니?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지? 엄마는 내가 보고 싶어 죽겠는데. 라며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부담감을 느꼈고 결국 어머니의 전화벨이 울리면 한숨부터 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바쁘면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자 민수 씨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차인 유나 씨는 명절마다 시댁과 친정 양쪽을 방문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특히 친정 어머니는 명절에 찾아오지 못하거나 기념일을 챙기지 못할 때마다 과도하게 섭섭함을 표현했습니다. 명절인데 얼굴도 안 비추는 자식은 너밖에 없다. 애미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지. 같은 말은 유나 씨에게 명절을 즐거움이 아닌 의무감으로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대치를 조절하고 몸이 편해야 자주 오지. 괜찮다. 너희들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말씀해 주시자 유나 씨는 오히려 더 자주 친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바쁘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 특정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3분 이내로 짧게 안부를 묻는 생존 신고 개념으로 통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잘 지내니? 별일 없지. 건강하게 잘 있어라.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자녀가 내 기대만큼 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자녀의 삶을 믿어주고 존중하는 것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꿀팁은 옆집 총각처럼 사세요입니다. 이 말은 자녀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고 과거의 수직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간섭이나 조언을 자제하고 마치 옆집 이웃처럼 인격적인 거리를 두며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은 자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속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 준호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 회사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결혼은 왜 안 하니?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돈을 쓰니? 부모님의 조언은 준호 씨에게는 간섭으로만 느껴졌고 결국 부모님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내가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말로 자신의 경험을 강요할 때마다 준호 씨는 자신의 선택이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혼하여 분가한 지영 씨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가 큽니다. 부모님은 예고 없이 지영 씨의 집에 찾아와 냉장고를 열어보거나 어제는 누구랑 있었니? 점심은 누구랑 먹었어? 라며 시시콜콜한 사생활을 물었습니다. 지영 씨는 사생활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결국 부모님과의 소통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독립된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며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의 허락 없이 집에 찾아가거나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마세요. 자녀가 먼저 조언을 구할 때만 부모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절대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원한다면 내 경험을 이야기해 줄게와 같은 태도가 좋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 엄마 아빠는 응원한다.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녀는 넘어지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꿀팁은 감탄하세요입니다. 자녀의 존재 자체와 자녀가 하는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하고 칭찬하며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한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인정은 자녀의 자존감 형성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감탄은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고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예나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작은 개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 알리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혹시나 겨우 그거 가지고 전시회냐? 같은 반응을 보일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시회에 오시더니 내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다. 어떻게 이런 색을 표현했니? 정말 대단하다. 라며 진심으로 감탄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나 씨는 어머니의 칭찬에 감동했고 집을 편안하고 긍정적인 공간으로 느끼게 되어 더 자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바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아들 준영 씨에게 아버지는 자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줘서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든든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준영 씨는 아버지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의 응원을 떠올리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칭찬이 아닌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긴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정말 잘했어. 보다는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내다니 정말 대단하다. 와 같이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해 주세요. 자녀의 단점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긍정적으로 언급해 주세요. 타고난 재능이든 노력으로 얻은 성과든 작은 부분이라도 좋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자주 표현해 주세요. 내 덕분에 행복하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부모의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가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이유, 즉 떠나고 싶게 만드는 부모의 3가지 유형과 성인이 된 자녀와 늘 보고 싶은 관계를 맺기 위한 3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녀를 비난하거나 재정적 감정적으로 착취하거나 과도하게 엄살을 부리는 행동은 자녀를 지치게 만들어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자녀의 삶을 이해하고 섭섭함을 내려놓는 것,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간섭을 줄이는 것, 그리고 자녀의 존재와 노력을 진심으로 감탄하고 칭찬하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부모 자신의 행복에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 스스로의 삶을 즐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내가 없어도 부모님은 잘 지내시는구나 하는 깊은 안심과 편안함을 줍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후 이은주 여사님은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붙잡는 것도 서툴렀지만 열정적으로 배우고 전시회도 찾아다니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셨죠. 자녀들이 가끔 찾아와 엄마, 그림 실력이 정말 늘었네요. 엄마가 즐거워하시니 저희도 행복해요라고 말할 때마다 은주 여사님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어머니가 외롭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기보다 어머니의 행복을 함께 응원하며 더욱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본보기가 되고 동시에 자녀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까 보다 자녀가 부모로서 나를 통해 어떤 행복을 느끼게 할까를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큰 위로와 지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는 데 귀한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